썬더와 휴스턴의 시리즈는 처음에 2대0이 나오면서 휴스턴이 굉장히 쉽게 2라운드에 진출할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서 하든을 막아내더니 내일이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각 팀의 공격과 수비 모두 수싸움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요. 양팀 감독이 어떤 전략으로 서로를 공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태까지 하든이 1대1로 이렇게까지 막힌 적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이 루 돌트라는 선수한테 모든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가 있는데요. 사실 2대0에서 시리즈를 원점으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썬더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팀을 센터의 포스트업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같은 팀한테는요. 썬더의 공격에서의 포인트는요, 결국 미스매치 싸움이에요. 작은 애가 아담스를 막는데 이한테 공을 넣어주는 게 맞냐, 아니면 밖에서 가드가 공격하는 게 맞냐. 포스트업 유형의 센터가 쫙 깔려있고 가드는 센터한테 공을 넣는 게 주 역할이던 90년대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현대 농구에서는 무조건 가드가 1대1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스턴은 선수들이 죄다 장사형 체형인데요. 선수들 전체가 앞뒤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골 밑에서 이 미스매치를 헬프가 올 때까지 힘으로 버티는 걸 다들 엄청 잘해요. 안으로 공이 들어간다 해도 도무 수비로 둘이 싸먹고요. 밖으로 나가도 이렇게 톡톡 쳐주거나 뭐 공을 뺏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멀리서는 두 명을 달고 슛을 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밖으로 공을 빼주는데 현대농구에서 이 위크 사이드 쪽으로 로테이션을 도는 거는 기본이고요. 특히 휴스턴은 골스를 상대하면서 로테이션 도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도 같았어요. 즉 이런 농구를 막는 걸 엄청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오클라호마의 팀 구성으로 이런 농구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썬더는 3가드가 돌아가면서 픽앤롤로 풀어나가고 알리날리가 받아먹고 아담스가 스크린 등 꾸준히 일을 하는 팀이에요. 근데 아담스가 포스트업을 하고 3가드가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공격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이런 거는 90년대 팀 구성으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이런 팀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빅맨들이 공이 없을 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차전에서 아담스는 이렇게 공 없이 쇼 코너의 자리를 잡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담스의 수비수도 이 코너의 수비수도 다 같이 아담스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3가드가 스위치를 하던 해서 자신 있는 매치업을 상대로 계속 돌파를 합니다. 여기서 뚫어내면 아담스를 신경 쓰느라 헬프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레이업을 뜨면 이걸 막으러 나오고 그럼 아담스가 골대에 제일 가깝거든요. 안 들어가도 오펜 리바 잡기에는 아담스가 제일 유리한 거죠. 그러면 가드를 막는 애들이 이렇게 돌파를 견제하려고 뒤로 빠지니까 3점을 쏘기도 수월하고 결국 3, 4차전에 가드들도 3점 감이 많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현대농구의 팀 구성으로는 90년대처럼 포스트업 후에 킥아웃으로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시대가 아니고 가드들이 적극적으로 림어택을 하면서 림 프로텍터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센터가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서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수비를 귀찮게 하고 가드들한테 신경을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아담스가 개인 스탯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던 게 다른 선수들 특히 3가드가 살아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OKC의 수비를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하든 같은 류를 장사형 테크니션이라고 했는데요. 좌우보다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어서 돌파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약간의 타이밍만 뺏어도 하든의 돌파각을 자르면서 스텝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양발 둘 다 힘 딱 주고 버텨내는 거 아니면 그냥 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든은 수비를 앞뒤로 움직이게 하면서 한쪽 발에 조금이라도 중심이 더 쏠리면 바로 돌파합니다. 여기서 수비수는 몸으로 밀리면 팔이라도 뻗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바로 팔 쭉 펴고 갖다 박으면서 자유투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양발 다 중심을 잡고 뒤로 간다? 그러면 스텝백을 때리는 거죠. 이 루 돌트라는 애는 사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상체 힘이 장난이 아닌데 스텝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든이 쭉 밀고 들어오는데 튕겨나는 걸 저는 처음 봤고요. 아무리 리듬으로 쪼개려고 해도 스텝으로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페이크를 써도 그냥 보고 다 반응하면서 심지어 양팔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빙도 안 되는 거예요. 남는 선택지가 스텝백밖에 없는데 수비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먹힐 리가 없죠. 보통 스텝백에서 하든이 엔드원이 많은 건 페이크에 걸리면 수비수가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도움닫기를 하면서 뛰어나오기 때문인데요.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버티다가 수직으로 점프를 하니까 하든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겠죠. 그럼 이 돌트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휴스턴은 픽앤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정면에 3명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5아웃 상태에서 한쪽에서 스크린을 와요. 그러면
아이스라고 하는 이 핸들러 수비수는 공을 위크사이드로만 모는 수비를 하고요. 스크리너 수비수는 그쪽 레인의 3점 라인 부근에서 가속도를 받지 못하도록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트가 스크린을 이겨내고 다시 자리를 잡으면 다시 원래 마크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로 픽앤팝으로 푸는데요. 터커랑 그린이 주로 여기서 잡는데 이렇게 뛰어와도 쏘는 건 어느 정도 내주기는 해야 되고 이 나머지 수비수 한 명이 꽤나 깊숙하게 헬프로 옵니다. 요 2대1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인 거죠. 릴라드와 미첼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든도 왼쪽 돌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왼쪽으로 받으면 센터가 좀 더 3점 라인으로 올라와서 거의 더블팀스럽게 막는다면 스크린을 오른쪽으로 받았을 때는 센터가 자유투 라인 부분까지 내려가서 하든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휴스턴으로서는 여기서 웨스트브룩이 엄청 그립겠죠. 이렇게 하든한테 더블팀을 갖다가 리커버리를 하면 순간적으로 4대3이 되는데 요걸 뚫어내는 거로 시즌 내내 웨스트브룩이 날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든이 스크리너로 활동하면서 팝으로 빠져서 받자마자 1대1을 하는데 이때 핸들러 역할을 그린이 하는 거랑 웨스트브룩이 하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웨스트브룩이 돌아오는 걸 마냥 기다릴 순 없고 결국 하든이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덴토니가 세팅을 잘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점이 약한 돌트를 최대한 버려가면서 코트에 있기 힘들게 만들 필요도 있고요. 이미 4차전에도 3차전보다는 훨씬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과연 휴스턴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이 점 유의하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